저도 사실은 유저 컨퍼런스 처음 와봤습니다. 그러다가 왜 저를 불렀을까 생각해 보니까 올해 SNS 이행자하고 저희가 설계를 두 개를 이제 끝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떻게 할까 하다 이 용어도 그래서 제가 선행연구라고 했는데, 선행연구 사실 앞쪽 단계 설계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하는 방향 중에서 오늘은 뭐 뒤에 SE에 가서 우리 서가인 전문의 발표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저 주 전공인 앞에 설계를 말하지 않겠습니까, 오늘은요. 그래서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 초기 설계 단계 고려사항인데, 저도 아까 보니 이절 이사님이 너무 소개를 많이 하셔가지고, 저는 사관학교 47기고 93년에 인간해가지고 94년에 조암장교에서 한 30년 동안 설계 업무를 하고 있거든요. 현재 설계기술처장과 해서 지금 조암평가장을 좀 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제 발표를 듣는 사람이 별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발표를 잘 안 하는데 오늘 특별하게 하는 부분들이고, 이 내용은 사실은 4시간 하루를 해도 부족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뭐 다를 할 수는 없고, 이 발표 자료도 되게 일반화된 자료입니다. 일반화된 자료고, 이건 오픈해서 나중에 활용해도 다 되시거든요. 그래서 하는데 중간중에 제가 발표 드리면서 왜 이 오드를 제가 가져왔는지 부분을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다음 제가 넘겨야 되네. 사실은 함정, 이게 항공도 하시잖아요. 근데 주 SNS 연구 거의 한 80% 사업이 함정 사업이더라고요. 그래서 함정에 하는데 저희 처가 하는 업무가 함정 소요기획 단계 설계를 주관하고 있거든요. 쉽게 뭐 항공 분야도 있는데 소요기획 업무가 사실은 그렇습니다. 이게 소요라는 게 결국은 원하는 시기에 얼마만큼 양을 어떻게 할 건가가 소요기획인데, 이 소요기획은 사실 소요를 제기하고 소요를 결정하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눠서 하는데 이런 단계에 있어서 하고 있고, 저희가 SNS 이행자하고 한 게 이 건조 가능성 검토 올해 하나를 했고요. 개념 설계도 HP2라고 해서 항만경비정 앞 차세대를 했거든요. 이 두 가지를 다 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계는 이 과정 중에 이제 SNS가 앞으로 저희하고 하셔야 되는데, 그럼 이걸 할 때 앞으로 어떻게 갈 거냐 분야를 제가 생각하는 오딩 부분으로 준비해 온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 개념 설계가 끝나고 나면 뭐 선행 연구도 하고 하는 여기 있는 많은 기관이 할 겁니다. 이 부분들은 뒤쪽에서 발표되기 때문에 주로 2단계인데, 이 단계가 결국 함정에 대한 발전 방향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 내용들을 주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거는 넘어가겠습니다. 이것도 하고, 사실은 건조 가능성하고 개념 설계 주관하는 업무를 하거든요. 일부는 저희가 자체 수행하지만 대부분이 예산 사업을 활용해 가지고 한 1년 정도 프로젝트 개념으로 설계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쉽게 말하면 건조 가능성 검토는 사실 검토로 있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장기 소요를 결정할 때 기술 검토를 통해 가지고 설계를 하는 부분들이고요. 이 개념 설계는 잘 아시겠지만 함정은 개념 설계 끝나고 ROC가 결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중기 전하는 과정에 설계를 하는 거고, 중요한 거는 ROC를 도출하는 설계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있는 그 설계를 구체화하는 과정이 아니고 요구 조건을 설계하는 거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SE 개념에 가장 적합한 설계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 본론도 들어가겠습니다. 미래 환경인데 해군이 오늘은 제가 대부분이 설계 관점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왜냐면 설계 관점으로 왜 이게 이렇게 될 수밖에 없고 이게 중요한 부분을 하는 거고, 좀 두 가지거든요. 과학기술 발전인데 각 강군 기반, 기술 기반, 뭐 AI 4차 산업 기반을 가고 있는데, 이런 기반으로 가는데 요즘 하두가 그겁니다. 결국은 유무인 복합체계로 가겠다, 앞으로 무인전력이 확대되겠다, 이게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 다음에 함정 같은 경우는 사실은 이렇게 되면 무기체계도 되고 장비가 확보가 되고, 앞으로는 예산 때문에 새로운 사업 가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럼 앞으로는 뭐냐면 성능 개량도 있을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대두가 될 수밖에 없게, 이런 미래에 대한 확장성 방향이 지속적으로 요구가 될 겁니다. 세 번째는 여기 관련된, 그래도 불구하고 함정에 대한 특성을 고려해야 되고, 이 선형 설계를 어떻게 해서 첨단화 시킬 건가, 이게 이제 저희가 함정 쪽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그럼 현재 해군 입장에서 가장 어려운 점이 이 병력과 삶의 질입니다. 지금 해군에 병이 안 옵니다.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스마트폰을 못 씁니다, 함정에서. 그래서 이제 지원을 않게 되는 거고, 이게 결국은 할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뭐 해군뿐만 아니라 가용 병력이 없고, 지금 뭐 워낙 애들이 잘 하기 때문에 사실은 배 타고 있는 자체가 어렵거든요. 이런 것들 때문에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갈까를 했는데,
이게 제가 생각하는 앞으로의 설계에 대한 방향입니다. 제가 7개를 했는데 첫 번째, 설계적인 관점에서 가장 큰 이슈는 잘 모르겠지만 저는 병력 절감형 설계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줄였을 때 설계적으로 어떻게 바뀔 건가, 이게 사실은 디자이너 입장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거든요. 두 번째, 생존성 설계 쪽으로 가야 될 수밖에 없는 부분들이고, 세 번째, 모듈화 개념은 많이 보도될 겁니다. 결국 모듈화는 인력을 감소하고 비용을 줄이는 측면에 하는 거거든요. 아니, 모듈화는 장점도 있지만 단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 개념은 어딘가에 모디파이 개념을 적용할 수밖에 없다. 세 번째, 추진 체계 향상은 미래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가고 있는 게 통합 전기 추진책으로 가고 있지만 그렇게 가려면 배 사이즈가 커져야 됩니다. 그렇게 갈 수 없는 부분들이 있는 거고, 추진 체계 부분을 어떻게 향상시킬 건가. 네 번째, 이 무인화인데, 무인화는 기존에 있는 유인 함정의 설계 개념을 완전히 바꿔버렸습니다. 그래서 무인화로 갔을 때는 현재 있는 설계 트렌드하고는 절대 설계가 할 수가 없습니다. 무인화 갔을 때 어떻게 고려가 돼야 되는 부분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첨단화형 설계인데 앞으로 상황에 따라서 속력이 중요할 수도 있지만 속력이 안 중요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거를 사실 모디파이 해가지고 저희가 체제관을 가진 거치고 있지만 앞으로 특수성의 부분도 많이 요구가 될 거란 겁니다. 그래서 이런 선언적인 것들을 어떻게 해결할 건가. 그리고 마지막으로 확장성 설계를 해야 되는데, 기존의 배는 사실은 모든 거를 다 다다 익선 개념으로 모든 거 다 기능을 집어넣어서 하려고 했습니다. 근데 앞으로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럼 미래의 확장성을 확보하는 개념은 결국은 이 확장성을 고려한 설계를 설계적으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이게 7개의 오딩을 했는데 똑같은 말입니다. 사실 설계적으로 보면.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떤 식으로 할 건가 하는데 우선순위 따라서 바뀔 수가 있습니다. 근데 결론적으로 다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제가 생각하는 함정의 기술 방향은 이 7가지 안에서의 그룹핑에서 갈 것 같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잊으면 이런 7가지 방향으로 갈 거다. 그리고 제가 기술처장을 하고 있는 동안은 이 7가지를 구현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을 있고, 해군도 이 개념을 적용해서 어떻게 앞으로 갈 건지를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병력 줄었습니다. 저희가 해군도 4만 1,000명으로 하다가 지금은 거기서 또 줄여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병력을 줄인다는 의미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인데, 그러면 우리가 병력을 줄이려면 결국 뭐냐면 앞쪽 단계에서 병력을 줄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운용하는 배의 인력을 줄여가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럼 병력 절감의 설계를 어떻게 갈 건가는 누구는 승조원이란 최적화라는 용어를 쓰는데 저는 승조원 인원에 최적화라는 용어를 안 씁니다. 제가 있는 처장이 있는 동안은 그 용어를 안 쓸 겁니다. 왜? 최적화가 없거든요. 더 이상. 최적화라는 거는 가용할 수 있는 인력이 이 안에서 최적화 시킬 건데, 문제는 앞으로의 거는 저희가 받는 오다는 10명으로 운영하는 10명으로 설계를 해. 탑 정책으로 올 겁니다. 그래서 설계에서 해보니까 인력이 부족해 더 달라고 해서 인력을 두라, 그런 설계가 앞으로 없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병력 절감의 문제는 결국은 탑 정책에서 내려올 건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면 정책적인 결정을 구현하는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소요기획 단계, 아까 말하는 ROC를 결정하는 단계에서 병력에 대해서는 결정이 돼야 된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구현할 건가. 근데 이게 단순한 문제 같아도 설계에서는 엄청나게 모든 패턴을 바꿔버립니다.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장비로는 더 이상 설계 개념 프로세스 적용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뭐냐면 2개의 장비를 하나 통합된 새로운 체계를 개발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설계적으로 가장 도전적인 내용이거든요. 이런 병역에서 결국은 이 병력 자원이 부족한 시대에 적합한 병력 절감형 함정의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이 부분이 제가 있는 동안에 가장 크게 이슈가 될 것 같고, 여기 안에서의 모든 아까 7가지가 재정립되면서 갈 것 같아서 예상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저희가 고민하는데, 현재 있는 우리가 함정들은 사실은 전투배에서 엄청난 일을 합니다. 그럼 저희가 병력 절감을 하기 위해서 어떻게 할 건가 하는데, 설계적인 요소와 설계 예적인 요소가 있습니다. 저희가 풀 수 있는 건 설계적인 요소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것은 기능을 통합하고 임무를 통합하는 개념입니다. 이 통합을 못한다면 결국 승률을 줄일 수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자동화 체계의 핵심 기술을 개발을 하고 있는데, 결국은 뒤쪽에 체계 통합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체계 통합은 수준이 있거든요. 1도 있고 이 수준을 가고 있는데, 체계 통합은 순수하게 사업의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장비 연동 개념을 풀 거냐, 새로운 개념으로 사업화해서 새로운 무기 체계를 만들어낼 거냐 분야인데, 저희가 설계적인 다루는 이 세 가지를 중점적으로 건강하고 개념 설계하고 있고, 저희가 병점 절감 목표가 설정이 되면 최적화 검토를 통해서 수행하는 방향으로, 이게 설계적인 요소고요. 나머지 요소는 저희 설계하는 부서에서 해결할 문제가 아닙니다. 이거는 개념부터 모든 걸 바꿔야 되기 때문에 당직 개념, 정비 개념, 모든 체계를 바꿔야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고려해서 작전적인 거, 정비적인 거, 비전 투의 업무 경감 방향으로 해군은 갈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설계적으로 풀 수 있는 것과 설계적인 부분을 동시에 갈 수 있도록 하고 있고, 일부는 개념 설계하면서 SNS 이행자하고 올해 1년 동안 하면서 내용을 알고 계실 거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갈 수 있는 체계로 갈 거다. 그러면 결국은 뭐냐면 함정 설계는 그나마 자체가 SE가 적용돼서 그룹이 이렇게 700그룹까지 있거든요. 결국은 인원을 줄려면 그룹 간의 통합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뭐냐면 이 뭐 100그룹 값 100은 사실은 우리 일본적인 기본적인 성능이고, 뭐 400그룹은 전자통신 이런 부분들을 의미하는데, 결국은 이 그룹 간의 통합이 일어나면서 인력을 줄이는 방향으로 갈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앞쪽에 말씀드린 설계 개념부터 운영 개념까지 연계가 되면서 이 부분들이 하는 거다. 근데 이게 되게 단순해 보이는데 이 설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예를 들어 뒤쪽에 설명드리면 각 소형 인력 산출 후 자동화 체계를 하고 판단하는데, 병력 절감은 운용 정비 개선 부분 해군 정책 변화가 바뀌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설계의 영역이냐 정책의 영역이냐 이게 헷갈리기 시작하는데, 결국은 두 개가 병행해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러면 뭐냐, 이거는 뭐 대표적으로 알고 있고, 제가 이거는 일반화 평에 지금 해군에서 가고 있는 것들은 결국은 뭐냐, 기능을 통합하는데 항교, 그다음에 여기 말하는 전투지휘구, 기강구역, 이 세 가지 통합하는 방향을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기존에 있는 구역을 다 통합하는 가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통합 임무 수행하는 구역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그러면 모든 함정 그렇게 할 거냐? 그렇게 할 수가 없거든요. 이런 개념의 분야가 설계적으로 고려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기 뭐 엔카 뭐 자동화 시스템부터 올 건데, 결국은 뭐냐면 기존에 있는 사람이 하는 거를 자동화 개념으로 풀 수밖에 없다. 근데 자동화 개념으로 설비가 개발된 게 없습니다. 아쉽게도 군함은 매체가 안 만들기 때문에 생산성이 안 맞아서 그런 개발된 게 없거든요. 결국 뭐냐면 이런 걸 다 연구발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이런 방향으로 바뀌어서 이 통합적인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결국 뭐냐면 자동화하고 체계 통합 수준은 높아질 겁니다. 얼마만큼 높아질 거냐는 배의 특성에 맞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 답을 찾아가는 과정이 아까 말하는 SNL이 하고 있는 건조 가능 검사 개념 설계 과정이거든요. 이런 과정으로 좀 갈 것 같고요. 하나의 예인데, 뭐 자동화, 뭐 소화 체계부터 뭐 스마트 밸브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 준말투부터 적용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적용하려고 검토를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군함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실증이 끝나야 됩니다. 그래서 기술을 바로 할 수 있을 거냐 분야인데, 기술을 개발하는 거하고 함정에 탑재하고 있는 것들은 좀 설계자와 개발자의 좀 이견이 있습니다. 결국 뭐냐, 함정에 통합되는 것들은 실질적인 검증이 끝나고는 탑재가 어렵기 때문에 이런 과정을 거치고 있고, 해군도 이미 10년 전부터 출발해서 가고 있고 앞으로 이런 방향으로 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동화 개념은 소화 체계에도 적용할 거고, 그런 개념으로 갈 수 있어서 자동화 개념을 앞으로 뭐 하재부터 병력 업무 경감하는 이런 부분들, 그리고 브릿지의 통합에서 한두 사람이 할 수 있는 시스템, 이런 자동화 개념으로 갈 거 판단하고 있고, 아까 말씀드리다시피 이게 이탈리아의 PPA 함정이거든. 이거 뭐부터 시작해서 일본, 미국 LCS 함정 전부 다 임무 통화하는 개념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어쩔 수 없는 선택으로 가야 되는데, 그럼 어떤 배부터 할 거냐를 하는데, 저희가 올해 해군에서 연함 소개함이라고 앞으로 이 PKG에 대체하는 개념 처리를 했는데, 이런 개념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해군도 이미 이 통합하는 개념으로 이미 가 있고 앞으로 이렇게 갈 겁니다. 그러면 SNS ENG 하시는데 앞으로 그 배 말고 어떤 설계 가더라도 이런 개념으로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은 구역 통합, 임무 통합 개념으로 발전이 될 거다.
그다음에 자동화 체계 통합 수준인데 결국은 통합 수준은 하는데 결국은 뭐 전투 체계도 있고 소나도 여러 개발을 많이 해보셨지 않습니까? 결국은 통합을 하게 되면 새로운 체계가 나와야 됩니다. 새로운 체계가 나오면 별도의 요구 조건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요구 조건도 개발하는 설계를 해야 되고 이게 많이 보셨으면 이게 KDX 개념 설계했던 내용입니다. 그래서 결국 기본 설계도 이 개념을 적용했던 것의 완료가 거의 끝났고 이런 개념으로 통합 개념 가는데 아까 말하는 체계 통합 수준 2 이상은 전부 다 별도로 기능을 사업적 기능을 통합합니다. 결국은 비용과 아까 말하는 자율화 체계 통합 수준을 높여서 승조는 어떻게 줄일 건가 방향으로 갈 겁니다 앞으로. 그래서 나중에 그 업무 검토하실 때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트렌드에 맞춰 앞으로 설계를 어떻게 할 건가 분야를 좀 고민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함정에서 뭐 피격성, 취약성, 회복성 들어보셨어요. 그래서 생존성이 세 가지. 피격성은 쉽게 말하면 스텔스 성능입니다. 소음, 뭐 RCS, IR, 뭐 수중방사소, 뭐 자기신호 이런 걸 줄이는 거고, 취약성은 배가 맞았을 때 구조적으로 견디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 하고 있고, 이 뭐 박스거든 뭐 이런 거 들어봤을 겁니다. 회복성은 맞더라도 기능을 구현해서 장비들이 다시 온호해서 기능을 하는 겁니다. 근데 결국은 이런 것들은 전투 성능에 직결되는데 배 수준에 따라서 바뀐 겁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영역을 생존성 관점에서 어떻게 밸런스 시킬 거냐 하는데 일부 배는 이걸 요구 안 씁니다. 그래서 전투함에서 이 세 가지를 어떻게 설계할지 하는 거고, 이 세 가지 요소의 요구 수준 자체가 체계 개발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다. 그래서 이런 개념으로 저희가 하는데 이 세 가지를 구분해서 앞으로 갈 건데 세부적인 거는 저희가 프로젝트를 하면서 이 수준을 어떻게 적용하고 할 건가를 좀 고민해서 갈 예정이고, 이런 개념을 좀 앞으로도 계속해서 갈 예정입니다. 그다음에 이제 모듈화 설계인데, 모듈화 설계가 참 이게 설계의 관점이냐 운용의 관점이냐는 모듈화 설계는 제가 이해한 바로는 설계 관점에서 나온 겁니다. 설계적 표준화를 통해 가지고 시간과 그걸 최소화시키겠다는 거. 대표적인 배를 알고 있죠. LCS 미 LCS가 모듈화 개념을 해서 승조원 50명으로 설계했는데 애석하게도 미 LCS를 모듈화 개념으로 모듈을 바꿔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LCS 프로젝트를 엄청 성공하고 뭐 한 배로 알고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미 라오시 가서 직접 기술 미팅도 했지만 이 배는 기술 프로젝트로 실패한 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50명으로 설계를 했는데 결국은 현재 인원이 80명이 운영합니다. 그래서 모듈화 대체 개념으로 설계를 했는데 결국 모듈 개념이 우리가 생각만큼 그렇게 효과가 없었다. 그래서 하는데 저희가 모듈화 개념을 그럼 버릴 거냐? 안 됩니다. 모듈화 개념을 적용을 해야 됩니다. 그럼 모듈화 개념을 어떻게 할 건가를 임무에 맞게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 LCS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모듈을 하고 대함전, 대잠전, 기뢰전을 염두에서 만든 배입니다. 결국은 뭐냐면 각 특성에 맞게 배를 그대로 하는 걸로 결정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 개념인데,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건가를 저희도 하는 가능한 한 우리가 확장성 개념을 가지고 모듈 개념을 가져갈 겁니다. 왜냐하면 현재 우리가 말하는 표준화된 것들을 실어서 요구 조건에 따라서 어떻게 할 거냐 분야를 했고, 일부의 함정은 이런 모듈화 개념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우리가 연안 초계함도 모듈화 개념을 적용해서 새로운 뭐 소나라든 체계를 대체할 수 있는 개념으로 갔거든요. 그래서 이 개념이 이미 적용되고 있고 가고 있다. 그래서 사실 모듈화 용어가 나온 게 해군 이게 15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남포 MLS부터 나오기 시작해가지고 훈련함 나왔던 용어고 아직까지 적용한 적 없죠. 이런 방향으로 모듈화 개념인데, 모듈화는 쉽게 말하면 비용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합니다. 비용과 인력을 줄이기 위해서. 그래서 그 개념의 반영 앞으로 발전시킬 거고, 이 모듈 개념도 갈 거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까지 그 적용했던 모듈 개념은 장비를 대체해서 표준화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지금 현재 가고 있는 배에 반영을 시켜놨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기에는 모듈화 개념을 앞으로 그런 장비를 대체하면서 표준화 개념과 그리고 미리 확장성을 반영해서 운용해서 바꿨을 때 할 수 있는 개념으로 설계 개념을 가고 있고, 최근에 설계 끝난 배들 앞으로 갈 배에도 이 개념을 적용해서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만약 앞으로 모듈화 개념이 더 요구가 된다면 이게 맞게 어떻게 할 건가를 좀 고민하면서 갈 필요가 있다고 생각됩니다.
그다음 추진체계 분야인데 사실은 추진체계 분야에 우리가 전기 추진체계를 가고 있을 수밖에 없는데 결국은 과거 미래는 무기 체계가 바뀌어야 될 겁니다. 결국은 가장 필요한 게 전력이거든요. 통합 전력 형태로 가서 추진과 시설수사를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개념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현재 KDDX 함정이 완전한 전투 함정 통합수에 적용해놨거든요. 이런 개념으로 발전할 건데 단 조건이 있습니다. 이 전기 추체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최소한 5,000톤급 이상은 돼야지 우리가 구현할 수 있는 거고 이하의 함정에서는 어떻게 할 건가를 고민하는데 추체계는 거기에 맞게 가야 될 겁니다. 그래서 실적으로 기계식과 뭐 복합식도 경기 추체계를 하는데 그거는 기술의 발전의 문제가 아니고 선택의 문제입니다. 발표할 때 기계식, 뭐 복합식, 전기식으로 이렇게 발표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트렌드를. 제가 설계를 해보니까 그건 아닙니다. 거기에 해당된 함정에 맞는 춘체계가 적절한 형태가 있는 거고 거기에 맞게 춘체계를 넣어주는 거지 받쳐서 마지막 전기 춘체계 마지막 단계의 설계다. 그 개념은 아니고 결국은 이거는 규모의 문제이기 때문에 앞으로 필요한 함정에서는 갈 거다. 그래서 앞으로 전투함 위주의 특히만 호위함급 이상에서는 이런 방향으로 가장 최선을 위해서 저희도 설계를 할 거고 그 이하의 함정에서는 기계식을 어떻게 효율화시킬 건가를 인력 감축과 연계해서 그런 방향으로 지금 갈 것 같거든요. 그런 개념으로 앞으로 발전될 것 같고 제일 큰 게 이겁니다. 지금 소요는 무인전력을 언급하고는 절대 못 갑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트렌드는 무인전력을 설계하는 방향으로 갈 겁니다. 그래서 아시겠지만 해군이 이 유무인 복합체계 발전 계획을 21년 11월 10일 날 레비 시코스 하면서 발표를 했거든요. 그래서 함정체를 보면 뭐 USB, UUV, AUV 이게 전부 답니다. 근데 실적으로 무인전력에 대한 설계를 사실 선행일구 하시더라고요. 근데 기술적인 검토에 플랫폼 통합적인 관점에서 접근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설계는 기존의 선행 연구가 아니고 설계적인 관점에서 접근할 겁니다. 근데 제가 판단하기로는 제가 재작년에 전투형 USB에 대한 건조 가능성 검토를 했고 올해 저희가 전투형 UUV 개념 설계를 끝냈습니다. 하고 나니까 느껴진 게 뭐냐면 무인전력에 대한 설계는 기존의 개념으로 절대 접근할 수 없다. 그래서 이 개념을 어떻게 바꿀 건가를 하는데 중요한 거는 플랫폼이 먼저냐 체계가 먼저냐 이것도 아직까지 디파인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제가 9월 달에 레비 고스트 발표하면서 설계 관점에서 어떻게 무인전력을 바라볼 거냐가 동영상에 올라와 있거든요. 자세한 거는 그쪽 보시면서 그 발전 방향을 했는데 앞으로의 무인전력에 대한 부분들은 갈 수밖에 없다. 근데 나눠지는 거 그겁니다. 함정에 탑재를 할 거냐 함정에 탑재해서 독립적으로 운영할 거에 따라서 설계가 바뀌기 때문에 두 가지 관점에서 무인전력 앞으로 갈 거다. 그래서 함탑재 USB하고 정찰용하고 전투용 USB는 똑같은 USB지만 다릅니다. 설계적으로 달라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개념으로 발달하고 UEV는 제가 뭐 하다 보니까 제일 어려운 게 가장 어려운 게 통신이 안 됩니다. 그래서 그거를 어떻게 극복할 거냐를 저희 가고 있었고 되게 어려웠는데 결론적으로는 RF론 수중통신은 현재 제한상이 없다. 그래서 결국은 이성으로 받을 수밖에 없다는 것을 올해 내렸던 결론이거든요. 그래서 각 그 책 소요만큼 특징적인 걸 잡아가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는데 그런 것들을 어떻게 결정할 건가는 사실은 오늘 이거 가지고 뭐 2시간, 3시간이라도 안 나는데 지금 경험상 그런 방향으로 갈 테니까 앞으로 고민하시면서 이런 개념으로 해서 새로운 설계 트렌드에 따라서 맞춤형으로 접근을 하셔야 된다. 제가 그걸 좀 공고를 드리고 싶거든요. 그리고 미 해군도 개발하는데 저희가 사실은 이 스와스 선용부터 여러 가지 읽고 있고 뭐 사실은 KDDX도 뭐 현대에서 했지만 이걸로 출발했는데 이걸 못 갔거든요. 결론적으로. 그래서 선용도 되게 중요하지만 그 요구하는 사항에 맞게 개발이 돼야 되는 거고 이 개념은 저희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할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의 선용 부분을 하는데 앞으로 예를 들어 50나트 이상을 하는 조그만 배를 만들었을 때 어떻게 할 건가? 그럼 그 선형 개발은 또 다른 개념이거든요. 이런 방향으로 해서 이 선형의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를 하는데 이거는 우리가 독자적으로 다른 나라에 비해서 선형 설계 능력이 되게 우수합니다. 사실은 다른 것보다 이쪽 분야가 사실은 저희가
메이저 조선소가 있기 때문에, 그리고 또 예전에 같은 설계 전문회사가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저희도 이 특수선형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발전시킨가를 고민하고 있고, 내년에도 일부는 이런 개념에 저희가 설계를 추진하려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됐을 때 어떻게 접근할 건가를 한번 고민해 보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이게 지난번에도 발표드렸는데 앞으로의 설계는 확장성 설계입니다. 그래서 최근에 들어서 이제 개념 설계 끝난 함정에 대해서 지휘부까지 보고하면서 결국은 앞으로 확장성 설계가 돼야 된다. 근데 확장성은 간단하거든요. 수압시라는 개념인데 수압시 스페이스 웨이트 파워 쿨링입니다. 그래서 최소한 요구하는 성능의 부분의 요구를 신조 함정 때 반영을 시켜놓고 향후 성능 개량에 갈 때 이 개념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고, 앞으로 나온 배에 대해서는 이 개념을 모든 배에 적용을 하려고 합니다. 조그만 배까지 포함해가지고 이 수압시의 개념을 적용해서 설계를 하는데,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아도 설계의 트렌드를 바꾸거든요. 기존에 있는 100으로 설계했다면 앞으로는 120, 150으로 설계해야 되는데, 그러면 이 설계에 대한 우리가 말하는 타겟 목표치가 바뀌었을 때 설계적으로 조합을 어떻게 시킬 건가, 쉬운 문제는 아닙니다. 그래서 이런 방향으로 갈 거고, 이미 설계 건전도 바꿔놓고 국방부 추진하고 있는 것들이 있는데 되게 부정적이더라고요. 저희가 해군이 중량이 워낙 하다 보니까 타군도 해군이 중량 들고 나면 또 키우려고 생각하는 이것 때문에 되게 부정적인데, 앞으로 이런 개념의 설계가 갈 겁니다. 그래서 수압시 개념을 다 있더라도 용어는 스페이스 이 부분을부터 시작해서 수압시 개념을 가지고 가십시오. 그래서 이 부분은 앞으로 많은 설계의 변화가 기존에 없는 것들을 자주하기 때문에 앞으로 설계를 하실 때 이 개념이 해군에서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좀 인지만 하셔도 되실 것 같습니다. 네, 결론적으로 제가 시간이 20분 만에 발표를 끝내라 해서 사실은 이거 하고요. 이 내용은 제가 내년에 서울대에서 핵심 기술 기법인가 한 2시간 반을 강의를 하도록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때 제가 아까 올해 했던 거를 자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제가 결론적으로 뭐냐면, 함정 소요킥 단계 되게 첫 발이 중요하더라고요. 그때 제가 고민 병력 절감과 생존성, 무인화, 확장성, 이 네 가지 키워드는 꼭 고민해 주십시오. 이 네 가지 키워드로 앞으로 갈 거고, 이 네 가지 키워드 안에서의 우리가 앞으로의 해군의 전력을 어떻게 발전시키는 걸 고민하면서 하기 때문에 다른 거 다 잊어서 이 네 가지로 갈 거다. 이 네 가지가 앞으로 설계에 대한 방향을 바꾸고 연구 개발하는 장비 개발 방향을 바꾸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최적화시킬 건가를 염두에 두면서 가신 거고, 중요한 건 내년에 해군의 하두는 무인전력입니다. 무인전력. 그래서 무인전력 부분을 어떻게 할 건가가 가기 때문에 이거 유저 컨퍼런스 아닙니까? 앞으로 내년에도 하시면서 이런 우리가 가는 방향을 고려하셔가지고 어떻게 하시냐는 알아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래서 자세한 거를 하고 싶으면 1월 8일인가 서울대학교에서 제가 첫 번째 섹션을 강의를 하거든요. 그때 와서 좀 들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